그러니까 지금 내란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저는 박종준이 경찰에서도 내내 기획통이었는데 내란을 기획할 때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또 최고의 프로그램 역전의 용사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를 칠 때가 있고 안 칠 때가 있는데 박수를 칠 때는 저도 모르게 흥이 막 올라오는 막 열받은 이제 이런 때입니다. 오늘 또 저와 같이 한번 얘기를 엄청나게 박진감 있게 나눠주실 세 분 모십니다. 특히 오늘 또 특별 게스트 우리 박선원 의원님 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항상 이 스픽스에 항상 디폴트로 모든 방송에서 원하는 때마다 잘 나와주시는 우리 오창희 평론가 그리고 박진영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대한민국 최저 평론가 박진입니다. 우리 박진영 평론가는 진짜 잘 삐지고 근데 또 그게 매력이고 제가 그냥 적응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똑같거든요, 제가. 네, 총선 때 우리 박진영 전 부원장님 오시는 것만 계속 봤는데요. 아, 그러셨구나. 정치를 배우려고. 맞아요. 아니 아유, 되게 잘했습니다. 식견이 뛰어나고 네, 식견이 뛰어나시다던데. 훌륭한데 네. 예, 조금 성격은 안 좋다. 실력 있는 사람이 그런 맛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앉아 계신 분은요 실력도 있는데 성격도 매우 좋은. 맞아요. 인정합니다. 네. 왜 그러세요? 네, 아유, 제가 또 좋아하는 우리 오창희 평론가님. 우리 그 각종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독재에 항거하는 훌륭한 사람들의 또 이런 모임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행사라 그래야 되나요? 예. 여기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요? 네, 네, 지난번에도 뭐 대통령 이것도. 탄핵소추 관련해가지고 좀 네. 하셨었죠? 토론회도 하시고. 네, 그러니까 헌법상 소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탄핵 소추죠. 근데 국회가 그걸 잘 활용하고 있지 않아서 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특히 민주당에 거듭 요청했고 민주당과 함께 공동 토론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네. 검사들 어떻게 탄핵할 건가? 탄핵이라는 헌법상 제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만만한 상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내란 사태에서 보듯이. 근데 민주당이 21대와 달리 22대에 상당히 효능감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오늘 박선원 의원님 오셨는데 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어떤 반갑습니다. 장면, 아니 여러 가지 빛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 김병주 의원하고 같이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네. 다 감옥에 간 사람들이긴 네. 하지만 인터뷰하시고 이런 거는 네. 기발하기도 하고 네. 또 시기도 잘 맞췄고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의정 활동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하고 전 그 장면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로. 네. 김병주 의원님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아니 간 거예요. 하여튼간에요. 그런 혼자 생각. 가면 구속 감금 없는 혼자 가면 감금될 수도 네, 있다. 설마요. 네,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원하고 어. 저기 특전 사고는 같이 작전하는 네, 것도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 생기면은 뭐 국정원에다가 또 연락해서 구출될 수 있다고 농담이시겠지만 아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시고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진술을 확보한 거는 예. 내란 사태 국면을 풀어가는데 정말 도움이 됐고 그게 민주당이 21대하고 달리 22대가 그래도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고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아가는 것 같아서 예. 천만다행이다 싶습니다. 요새. 네, 정말 훌륭하시고요. 박선원 의원은 지금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단에도 소속되어 예. 있으시잖아요. 예. 오늘 탄핵소추단에서 속보가 올라왔는데 윤석열 씨가 지금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 반드시 탄핵 심판에서 이것을 좀 정리하겠다. 예. 이런 예. 탄핵 심판 완수 의지를 지금 예. 강조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 현재 탄핵소추단에서는 어떤 상황으로 일을 좀 진행시키고 계신가요? 그 탄핵소추단에서 이제 대변인은 일단 최기상 의원입니다. 네. 최기상 의원님 판사 출신이시죠? 예 판사 출신이시고 또 헌재 연구관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당에서 매우 적절한 분이 지금 그 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고 계시고요. 또 많은 의원님들 박범계 의원이나 이춘석 의원님은 이제 지난번에 한번 해 보셨고 또 박범계 의원님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하셨을 때 방어하는 쪽에도 좀 관여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춘석 그다음에 박범계 의원님은 이제 경험 지난 탄핵의 경험하신 것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검사 출신 이성윤 이성윤 의원님, 네. 김기표 의원님, 또 저쪽 당의 박은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천하람 의원도 법률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면 좀 천하람 의문의 일패 같아요. 변호사는 맞는데 네, 모르셨구나. 연부 역강한 네, 네. 분들이 다 계시고 그래서 그 탄핵 소추 단이고 그 위에는 위원은 이제 우리 정청래 의원 한 분이시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대리인 변호인들 그래서 대표 변호사님이 세 분이신데 김희수 대법관 하셨죠. 그리고 선임하셨군요. 예, 예. 했고 그다음에 송두환 전 예. 인권위원장 계시고 이강권 변호사님 계시고 세 분이 이제 대표 대리인이신데 BAK 이강권 변호사. 예, 맞습니다. 오늘은 두 분 참석을 해주시고 해서 또 진짜 실력 있는 다른 그 변호사님들 다 오시고 해가지고 아주 그 입장도 그렇고 또 현상 파악도 그렇고 논리도 분명하신 분들이 참여해서 아침 회의를 했습니다. 송도환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했었습니다. 네. 예전에 경험이 많죠. 네, 탄핵 심판을 사실 저는 별 걱정은 원래 안 하는데 네. 문제는 안 받고 버티고 네. 뭐 계속 딴 얘기하고 이런 얘기 지금 이게 좀 문제인데다가 네. 그 석동환 변호사 측의 전략을 보니까 네. 뭐 탄핵 심판보다는 지금 내란수계죄에서 혐의를 벗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헌재에서 그 보내는 통지서 같은 거 지금 전혀 수령하지 않고 있고 예. 또 공수처에서도 25일 날 대통령 네. 와서 소환 조사해라 그랬더니 이메일로도 보내고 그리고 우편으로도 보냈다는데 네. 우편으로는 안 받고 아직 이메일도 확인 안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대요. 이렇게 그냥 버티면 되는 겁니까? 그럴 때 쓰는 말 있잖아요. 매를 번다고. 네, 매를 버는 겁니다. 저 사람의 지금 행태를 보면 네. 그것은 헌법과 온갖 법률을 다 위반해서 네.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을 일으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이미 그렇죠. 내란 이후에도. 예. 자,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석열 탄핵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 네. 앞으로 하루하루가 다 역사가 될 것이다. 탄핵소추단이 국민들의 열망을 이뤄내고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금 거대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거짓과 위선, 양심불량에서 더 나아가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뒤덮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끝까지 긴장하자 이런 얘기했습니다. 대리인단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 사태에 대해서 뒤늦게 변명하고 어떤 부분은 왜곡을 하면서 반격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가 만전을 기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든든하고요. 솔직히 말하면 박은정 의원도 사실은 며칠 전에 저희 방송 나와셔서 네. 나는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방어할지 다 안다. 예. 나는 그자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꼼수나 사고방식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엽전 영사들에서 이 주제에 박선원 의원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13일에 과방위에 나왔던 김어준 씨가 예. 그 암살조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본인이 제보를 받았다. 그리고 네. 그 제보를 한 쪽이 사실은 정보사 쪽이었다. 이런 얘기 이제 나중에 확인이 됐는데요. 중요한 게 당시 그 김어준 씨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확인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리 의원님 측에서 그거 조금 신빙성이 낮다는 식으로 좀 발표가 난 것으로 이렇게 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었다. 이래가지고 조금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도 있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좀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무슨 상황이었는지를. 예, 그 우리 김어준 공장장이 네, 총수가. 예, 총수가 그 국회 과방위 나와서 이제 5가지 주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깜짝 놀랐어요 그날 예, 다. 예. 그러고 나서 김병지 의원과 박선원 의원에게 확인해 봐라. 뭐 또 자기도 확인 안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 방에 보좌관이 있는데 국정원 출신이면서 저하고 옛날에 그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 해결하러 목숨을 건 제 보좌관이? 동지 같은 후배가 있어요. 네, 그 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영화 그 교섭의 예, 주인공. 교섭. 예. 그분을 보좌관으로 지금 예. 같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오, 예. 이 보좌관도 이제 테러 전문
가고요. 테러 전문. 네, 그래서 이거 딱 보면은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쵸. 김어준 씨가 말한 거는 일종의 이제 첩보를 우리가 획득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수집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대응하고 이 네 단계가 있거든요. 네. 첩보를 수집하면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계속 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수집, 분석, 판단, 대응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보좌관 입장에서는 저건 우리 의원님이 나한테 이야기 안 하신 건데 뭔가 해가지고 바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한동훈 사살,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 네. 네. 이거는 그 증거를 우리가 아직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 유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예, 저건가요? 저 표예요. 네. 그다음에 김어준, 뭐 조국, 양정철을 그 호송하다가 호송부대 죽인다라고 습격. 하는 것도 판단 유보. 이것도 판단 유보. 어. 판단을 유보한다는 것은 어떤 판단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료를 더 수집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북한군복을 매립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신빙성이 낮다. 왜냐하면은 북한군 옷을 입고 남침해가지고 그 총질해 되는 경우는 잘 없었으니까 저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 친구는 매우 규격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공작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장에 투입돼가지고 테러를 진압하는 입장이에요. 네네. 제 보좌관은.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 네, 굉장히 모범적인 그 정보 요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군 사살 이거는 저희가 쭉 지켜보는 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날 12월 3일 날은 미군이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그 부대에 한미 연합 근무하는 부대인데 그 미군만 있는 부대에서 미군을 사살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군 경비가 있으니까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한미 연합 근무하는 부대에서 12월 3일 날은 한 명 나왔고, 네. 그래서 신빙성이 좀 낮다라고 봤던 거고, 북한산 무인기는 이제 그 김어준 총수가 그 무인기에다가 무기를 또 장착한다라고 하니까 북한에는 그런 무인기는 없다. 왜냐하면 그 무인기는 하나의 복합체로서 앞에 시커라고 해가지고 쭉 파고 찾아 들어가서 그 무기를 폭발물을 토하는 자폭드론이든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제 신빙성이 낮다라고 저한테 초도 보고를 한 거예요. 네, 본인이 이제 분석한 바로. 네, 저한테. 네. 그래서 저는 그걸 갖고 있었는데 이게 유출된 것 자체가 좀 제 방의 실수이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4, 5일 지났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도 어떤 암살 위협을 느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본인도 전화를 받았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런 점. 또 실제로 HID 부대에서 가장 강력한 그야말로 인간 병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강원도에서 내려왔고 이거는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문상호가 상호령관이 인정을 했어요. 데리고 왔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0명 구성돼 있고 그럼 왜 이 사람들 임무가 체포냐? 체포 아니다 그랬고 이 사람들 30명 모아놓은 게 감청 업무냐? 감청 업무 아니라 그랬고 그럼 이 사람들이 암살도 할 수 있는 이런 임무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이 첩보의 수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어준 등에 대해서도 이제 그 판단을 배제하지 못한다. 이거는 뭐냐면 문상호까지 우리가 알았을 때의 판단과 네. 여기 노상원이라고 하는 그 변수, 네. 이거 이제 어떤 플레이어가 이 공작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국정원에서 이제 보고서를 쓸 때 신빙성 낮으면 10% 15% 이하하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그거를 가능성 불배제라고 써요. 항상 불배제란 말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네, 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 청와대 근무하셨으면 이해하실 거예요. 불배제라는 말 써요. 그래서 이거는 한 40%. 네. 50에서 60% 되면 가능성이 있음으로 되거든요. 지금 우리 한 40%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군 사살은 저희가 최근에 다시 첩보를 수집을 했어요. 정보 수집했는데 네. 한미연합 근무하는 그 부서의 담당 실장 대령이
노상원의 비서실장 출신이고 아. 12월 4일 날은 5, 6명이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렇다, 진짜. 우리 동맹국을 공격한다 해서 그때부터 그 국정원 사람들은 딱 문을 닫아요. 판단의 문을. 왜냐하면 한미 간에 그 정보 협력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그러니까 일반이 아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근데 거기서 미군을 죽인다 우리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노상원 비서실장이 한미연합 근무하는 그 부서에 담당 책임자고 거기에 주한미군이 5, 6명이 근무하고 이런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격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북한산 무인기도 어떻게 판단하냐면 네. 그 첫 번째 그 정보 김어준 씨가 말하는 정보 이 첫 정보는 좀 틀릴 것 같지만 이 정보는 절대 우리가 손을 안 대요. 이 첫 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보 자체를 우리가 오염시켜 가지고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김어준이 잘못 들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거는 있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네. 그럼 말하는 사람이 김어준한테 잘못 말했거나 무인기 체계를 잘 모르는 김어준이 그렇게 알아들었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김어준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재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도 보고 있고 제1 중간 보고 제2 중간 보고 마지막에 이제 종합 판단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보좌관이 다시 이제 중간 보고로 다시 작성한 거예요. 노상원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었는데 네. 우리 보좌관이 노상원이라는 변수를 넣을 때 그냥 노상원을 넣은 게 아니고 노상원에 대해서 다 우리는 나름대로 다 조사를 했어요.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진짜 점집하고 보살한 게 맞습니까? 그보다 더 훨씬 엽기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차마 입에 담을기 어려울 정도로 계란 가지고 뭘 했대요? 이 첩보를 제가 쭉 수집해 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 그 행동을 할 거다, 어느 정도까지 어떤 계획이나 모략을 세울 거다라고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안 하나만 좀 나오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힌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미군하고 연합 근무지에 그 HID는 누구를 투입을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북한 행동이라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온 거군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우리 군에서 이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노상원밖에. 대단하네. 네. 자, 게다가 오늘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요. 네. 문상호 사령관 또 네. 김모 정모대령이 롯데리아에서 만나서 모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선관위 장악 지시를 그때 받았었대요. 그래서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두건을 씌우고 케이블 타이를 묶는 것까지 얘기가 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 아셔요? 그거를 이제 우리 김병주 의원님이 이제 아. 매우 상세하게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김병주 의원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제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게 다가 아닐 거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들통이 나니까 자기들이 선관위 간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관위에 지금 제한해서 말 맞추기를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저는 이거 이제 역정보라 그래가지고 미스인포메이션이라 그래요. 역정보를 흘릴 수도 있다는 점은 나는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게 선관위에 가서 뭐 사람을 끌어오고 이거 하려고 9월 달부터 선별 작업을 들어갔는데 선관위 사람 민간인 잡아오려고 그 9월 달부터 정말 특임대 중에 특임대인 HID에 속초에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하려고? 아니 요인이죠. 훨씬 더 그거는 중요한 인물. 경찰에다 맡겨도 되고요. 뭐 방첩사나 다른 일반 수방사 요원들이나 다른 요원들에 네. 맡겨도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다른 거다고 그러니까 봐요.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인물을 게 뭐예요, 그러면? 노렸다. 아니, 다른 임무가 이제 뭐 사회 소요, 혼란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12월 4일 1시 20분 경에 김용현이 노상원한테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아침이죠, 새벽이죠. 같은 날 2시간 후 3시 20분에 다시 노상원이가 김용현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는 가결이 돼서 이제 뭐가 남았느냐, 뭘 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아마 김용현이 노상원한테 뭐뭐 남았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보고 네. 그거를 체크해가지고 2시간 후에 노상원이가 더 해야 된다. 뭐 뭔가 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때 김용현이가 아이고 좀 더 있어봐. 이거 더 이상 지금 어떻게 더 하냐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안 들어 있는 거예요. 선관위 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 선관위를 가지고 무슨 노상원이하고 김용현이하고 추가 공작이나 어떤 추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 거다. 다른 선택지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선관위 건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치 그 공작만 하기 위해서 HID와 방첩사와 노상원이가 이렇게 투입해서 한 거다고 저는 절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디폴트였고 더 큰 걸 노렸을 오히려 것이다. 지금 네. 이제 문상호가 체포됐다가 긴급 체포됐다가 풀려났잖아요. 네.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체포됐잖아요. 그 사이에 문상호가 뭘 했겠냐. 그래서 그거는 뭐 말 맞추기와 증거 조작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저기에 이제 정보사가 우리는 선관위에서 다 끝났어요. 무슨 사살조예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김병주 의원도 하나만 네. 추가하면 김병주 네. 의원도 1차 임무라 그랬어요. 음. 김병주 의원님도 이게 다가 아니고 김병주 의원님 말씀도 첫 번째 임무가 그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노태악을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경찰의 진술을 그 정보사 소속의 정무대령이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계엄 이틀 전에 있었던 그 롯데리아 회동에서 게다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14명의 체포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었었는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까지 포함해서 25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이름도 적어주면서 이 사람들을 꼭 잡아라 뭐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 근데 그게 바로 노상원의 말이었다, 지시였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노상원이 합법적인 계엄 활동이 아니라 애초부터 내란 반란으로 기획되었다라는 증거기도 합니다. 이 사람 그렇습니다.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합법적인 계엄이면은 민간인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인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민간인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합법의 영역이 아니라 애초에 쿠데타를 기획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끼었죠? 이 사람은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점집하고 있었다면서요. 아니 워낙 이 노상원이 그런 쪽으로 유명해요. 공작금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자기 실력에 비해서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제 군사관리관 경호차장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군사관리관입니다. 군사관리관이었고 그 위에 이제 경호실장 그때는 실장이라고 했어요. 경호실장 박흥렬 육참총장이 네. 경호실장을 했잖아요. 네. 여기에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노상원이고 또 그 뒤에 비서실장 그쪽에 같이 일했던 사람이 김용현이에요. 김용현이고, 네. 그러니까 김용현이가 선배예요. 그러니까 그 박흥렬하고 관계해서 선후배, 네. 선배고 그 박흥렬, 김용현 이제 이 노상원이 같은 팀인데 김용현이 이제 경호처장, 경호실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미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노상원이 다시 이제 김용현하고 접촉해서 이 쿠데타 공작을 준비를 한 거죠. 채널A에서 단독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 노상원 씨가 무슨 지시를 하니까 장교들이 그걸 받아 적어가지고 지시를 이행하려고 받아 적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그 CCTV를 채널A에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좀 말할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김어준 씨 제보 네. 본인도 그랬어요. 제보라고 그랬고 제보를 검증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뭐 그냥 김어준 씨가 유명인이긴 하지만 언론인 일개 언론인 입장에서 그런
정보를 검증할 능력은 없었을 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박선호 의원님은 그런 검증을 많이 해보셨고 그 팀이 탄탄하니까 이제 검증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 과정을 들은 겁니다. 근데 그게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제보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다이나믹한 나라고 지금 내란 사태도 보면 막 주술사들이 일으킨 것 같고요. 정말 무슨 이상해요. 뭐 다 역술이고 무당이고 뭐 이런 것들만 네. 잔뜩 등장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귀계해요. 예. 아니 군인이 한미동맹이란 말을 입에 붙이고 살았던 윤석열 정권이 미군을 살해한다는 걸 상상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없죠. 없어요. 없는데 기괴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네. 점괘에 그렇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네. 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두려운 겁니다. 점괘 나오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지금.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의 존재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면에서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런 제보도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고 네. 이거를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된다. 이 그러네. 과정에서 예. 박선원 의원님 무슨 사과를 했다. 뭐 어떤 사람은 그 내란 세력인 것 같은데 무슨 상황한테 절을 했다. 뭐 이런 에이, 이런 말도 조롱까지 하더라고요. 말도 안 아니, 되는 상관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관없죠. 아니 좀 제가 모욕감을 느껴서 네. 그래요. 네. 그건 다 본질을 흐트리는 거고 네.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제보를 전한 거고 그 제보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책임 있는 규명을 하면 된다.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 그렇게 해서 풀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자, 게다가 제가 이걸 안 읽어드릴 수가 없는데 눈이 아프신가 봐요. 네, 쥐방울님이 조금 낮았어요 이제. 눈 괜찮으신지 걱정을 많이 예. 하시는데 그러니까 건강 걱정이 많네요. 네, 아이고. 지치지 않는다님께서 드러나는 사실들이 기괴하고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80대 어머니도 예전 일들이 생각이 나서 무섭다고 자주 우십니다. 순식간에 무너진 민주주의를 되찾는 일이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 힘든 일을 앞서서 헤쳐나가고 계신 박 의원님 응원하고 있습니다. 눈 빨리 회복하시고 네. 국민 믿고 힘내주세요. 네. 스픽스도 아이고, 화이팅 고맙네요. 하셨습니다. 네. 그 노상원 씨 이야기를 좀 더 하면요. 네. 네. 더 해야 돼요. 60년, 많이 해야 돼요, 64년 전에 노상원 씨와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김종필이야. 박정희가 그래요?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 김종필이 그때 예비역이에요. 예비역 중령인데 이 사람도 정보 파트에서 오랫동안 일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람도 그 전에 이미 쿠데타 모임 뭐 이런 데 가담이 된다고 해서 강제 전역을 당해요. 전역을 당해가지고 민간인 신분으로서 5.16 쿠데타를 기획을 해요. 똑같은 행태예요. 그 당시 동원하는 방식이라든가 기획을 또 김종필이 다 하거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쿠데타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김종필은 그래도 비교적 발전했잖아요. 발전했죠. 아니 그러니까 김종필은 역술이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쿠데타 주도 세력이라는 건 문제지만 그래도 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조국 군대화에 대한 꿈이라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4.19 혁명을 계승하겠다는 말이라도 있었는데 노상원은 정말 기괴합니다. 이거. 그렇죠. 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비상계엄의 요건, 그러니까 준전시, 뭐 국가 사변이라 그러면요. 네. 어떠한 계획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남침하려고 한다든지 남북한의 충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냥 비상계엄 선포하고 있는 그 합참 체제를 가지고 네. 합참에 이 계엄과에서 작성한 대로 쭉 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군 질서와 공조직 흐트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상계엄을 그런 이유가 아니었고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 변란을 획책을 했기 때문에 외곽에서 별도의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합참에서 쫙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비상계엄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정식 개통을 통해 가지고 군을 동원한다든지 명령한다든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밖에 팀이 하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가서 이제 가서 휴가 가서 만나고 잠시 뭐 점심 때 나가서 만나고 저녁에 만나도 보안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정식 체계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불법 위법 위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이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있었다는 거.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범죄를 의도했다는 그렇습니다. 게 이런 대목에서 그 확인되는 점입니다. 거죠. 네, 그게 그 매우 점이 중요한 중요해요. 부분이네요, 네. 진짜.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황당무계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가결되기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주문을 했다면서요. 2주만 버텨달라. 그건 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받은 제보인데 네. 윤석열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용산에서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 그거는 이제 그 윤석열이
당에 직접 어떤 지시를 했다라고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한 상태에서 네네네. 받은 제보인데 국민의힘이 한 2주 정도 버텨달라. 그러니까 탄핵 가결안이 되지 않도록 그러면 자기들 좀 준비도 하고 뭐 대응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달라.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아니 번지 점프 하는데 하나에서 뛰나 둘에서 뛰나 뭐가 다르냐 이런 그 냉소적 반응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용산에서는 야 번지 점프 할 때 하나에서 뛰는 거하고 둘에서 뛰는 거하고 뛰는 사람은 달라. 밖에서 보는 거는 뭐 그렇다 쳐도 하나 둘 해서 뛰는 거나 하나에서 뛰는 거나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뛰는 사람 저는 번지 점프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할 때 확 뛰는 거하고 그래도 하나 둘에서 뛰는 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뭔가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한테는 중요하다 하는데 제가 염려한 것은 그 2주 말미를 달라고 한 게 네. 당에다만 그랬겠냐 이거예요. 예. 만약에 그 내란 국무회의를 주재한 사람이나 참석자들에게도 그런 요청이 들어갔다면 이거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내란을 계속 하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사실 내란 내란 사태인 진행 거죠. 중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란 수계가 잘 저렇게 네. 있잖아요 관제. 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어쨌든- 생일 선물은 받고 뭐 국가기관이 보낸 공문서들 그런 건안 헌법재판소가 보낸 건 안 받고 내란 진행 중이라고 아니 저는 봐야죠.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다 위법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특수공무 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사실 이거는 본인들의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래는 공권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못하게 해주는 게 맞는데 사실 그거를 지금 좀 혹시라도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질까봐 조심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한덕수 총리가 당연히 그러지 말아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안 그렇죠. 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인 것 같고. 한덕수 이전에 저 경호처장 박종준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박근혜 때 경호실 차장이었어요. 경호차장. 마지막까지 했죠.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에서 차장까지 지낸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내란 사태 때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내란의 밤 저녁 식사를 윤석열이 경찰청장, 경찰청 차장 등과 먹을 때 불렀다는 거예요. 아. 언론은 그밖에 안 나오지만 지금 이 관저를 둘러싼 상황들 보면 박종준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니 법에도 근거가 없는데 관저 네. 500m 전방부터 막고요. 1인 시위도 못하게 하고요. 기자들이 근처에 가는 것도 못하게 하고 카메라 들이댈까봐 차벽을 세우고 차벽 사이로 혹시 보일까봐 해가지고 옷가지로 막아놓는 일까지 해요. 그걸 그렇죠. 경찰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찰에 대해서 안정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계속 진행되는 거고요. 저는 박종준이 경찰에서도 내내 기획통이었는데 내란을 기획할 때 상당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 사람이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종에서 뭐 국회의원 출마도 준비하고 그랬지만 뭐 택도 없었고 그래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냥. 김용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놀고 있던 사람들을 전격적으로 발탁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충성도가 높아지죠. 견마지로를 네, 아끼지 않는 네, 겁니다. 네. 박종준도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어떻게 하냐면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만 체포하고 구속해놓고 오늘 뭐 송치하고 그 다음에 일체 손을 안 건드리거든요. 경호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진행돼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박종준을 체포하면서 그 윤석열 관저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문서를 안 받고 이런 것도 다 경호처에서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하여튼 그래서 박종준이라는 사람을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저는 어쨌든 그래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제발 좀 상황을 직시하시고 정확하게 판단을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어제 거부권 행사한 것에 이어서 아직까지도 지금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너무 걱정스러운 지금 행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그래서 지금 뭐 경호처 관련된 얘기도 지금 오찬희 평론가가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탄핵 이런 거를 조금 빨리 하는 것도 그래야죠. 괜찮지 않습니까? 예. 괜히 기다려줄 필요가 있습니까? 아 한덕수 총리에 예, 대해서요. 예. 그거는 원내대표단이 판단. 아, 제가 저- 거기까지 선을 넘으면 조심스러우시군요. 근데 그런 그 역설이 있어요. 지금 처음에 그 윤석열 그 용산을 장악한 세력이 이제 MB계였는데 예. MB 사람들이 많이 오세훈
캠프 쪽으로 갔다는 설이 있어요. 예. 아. 그러고 나서 그 공간을 박근혜 쪽에서 이제 채웠는데 그 누구죠? 정호성. 정호성인가? 네, 문고리. 예, 문고리. 네. 그 사람이 하고 이게 다 박근혜 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김용현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는데 정호성이가 자기 대통령을 탄핵시킨 윤석열을 보내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네, 그럴 정도로 엑스맨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기들끼리는 좀 분위기 알 거예요. 나한테 또 뭐 명예훼손 어쩌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 네, 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좋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지금 의상호 사령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되게 중요한 얘기들 하셨는데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청구됐죠. 이 사람이 사실은 거짓말을 했더라고요. 한번 그 싱크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 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용현하고 매우 잘 알죠? 저도 제가 장관님이랑 처음 이번 정보사령관 유임될 거라는 확신을 노상원과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처음 듣는 얘기 계속 이야기하세요. 그다음 아니, 아니, 저 선설 안 시켰어요. 선설 안 시켰어요? 선설을 시켰어야지. 네, 저쪽 당 상임위원장 해가지고 선설 시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선설 선설 안 안 시켜 시켰어요. 일부러 안 시켰나 네, 보다. 네. 어쨌든 문상호 사령관 질의 저 사람 사실 햄버거 회동의 핵심 인물인데 저렇게 그리고 뻔뻔하게 1년 동안 모신 상급자를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어떻게 건 저럴 수가 정말 있죠? 군인 이전에 사람으로서도 저 말이 안 되는 거죠. 야, 진짜. 뻔한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아유 진짜 정말. 나쁜 노상원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이 그 고위장성들 중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네, 굉장히 별나기도 하고 악명이 뭐. 높습니다. 아주 악명이 유명한 높다는 게 사람이었대요. 무슨 뜻이에요? 어떤 아니 쪽이 그러니까 악명이 그 사람이 높다는 거야? 군에서 쫓겨난 게 강제추행에서, 여군을 네. 강제 추행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그게 말이 네. 됩니까 정말 군인의 길도 아닌 사람의 길도 아닌 범죄자의 길로 가버린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런 내란의 중요한 상황을 모의하고 어떻게 그래요? 게다가 그 그룹이 2016년, 2017년 그 기무사 문건 팀 있잖아요. 거기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진짜 악질적인 사람들이네. 네, 악질적인 원래 그리고 유유상종입니다. 정말 나쁜 그런 사람들. 사람들끼리 놀기 마련이 거기에 좀 네. 이성적인 판단이나 네. 뭐 선공사하거나 애국애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낄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악질들끼리 모여가지고 악질 우두머리가 윤석열이고 그러면. 내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윤석열 대통령은 네. 노상원과 저렇게 김용현이 같이 이런 작전을 펼치고 내란죄 실행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했다는 걸 모릅니까? 알면서 모른 척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한판 뒤집기 해가지고 정말 제 추측은 보수 100년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 보수도 극우 보수 100년. 세상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다 이제 고문하고 해가지고 다 이제 의원직 상식하고 그 자리를 채우는 거죠. 네. 네? 보궐선거에서 자기가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참여했던 그 군인들, 예비역들 다 그 자리에 채우고 그래가지고 헌법 개정해서 국회 권능 줄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죠. 정말 박정희처럼 되고 싶었던 황당한 거죠. 사람이네요. 박정희죠. 예, 유신헌법에 장기 거의 집권을 준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런 그 프로젝트 없이 그냥 뛰어들었겠어요? 아니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래도 경제라도 어떻게 조금 살리고 이런 거지만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까? 게다가 500명 거봐라 내가 1000명 투입하라 그랬지 이랬다는 지금 진술 확보가 됐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박정희나 전두환이 쿠데타하는 상황들을 보면요. 네. 실제로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위기에 몰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때 뭐 서울에 보면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사실 윤석열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대통령직을 임기를 끝내더라도 민영사상 불소주 특권이 없어지면은 나를 그냥 두지 않겠구나 다음 정권이. 바로 그거군요.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네, 생각에서 네. 그럼 뭐야? 내가 영구집권하거나 아니면 내 후계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연속성 있는 정권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했을 수 있죠. 맞습니다. 아니, 이런 과정에서 그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보실 거 아니에요, 의사당에서. 네. 그러면 너무 이상해. 개인적으로라도 아유, 사실 내가 당이 이래서 그렇지 좀 미안하고 창피하다 네. 이런 의원들은 없습니까? 그 윤석열은 이미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윤석열 이후에 내 입지가 어떻게 돼야 될 거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그러니까 입지밖에 없군요. 살인자가 살인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살인자가 구속되면 이 사람은 자기 큰아버지 뻘이니까 그 뒤에 우리 집안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 걱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성도 사과도 없는 거예요? 없죠. 반성하고 사과는 저 윤석열이 하라 그러고 나는 지금 내 이익에 이게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정말 지금 위기 상황이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이 상황 결국은 아직도 계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 집회에 많이 나가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촛불장갑 왕대박 창고에서 여러분들에게 미끄럼 방지 넌슬립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올겨울 안전하고 포근하게 장갑을 끼실 수 있도록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구매 링크를 이용하시면 대량 구매 문의도 금방 하실 수가 있는데요. 010-6649-0067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단돈 2,000원입니다. 저 장갑의 특징은 겨울 보온 장갑이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터치스크린 기능이 있고 촛불 디자인이 되어 있으며 야광이라는 것이고요. 남녀 공용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장갑이 저는 오늘까지도 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할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촛불장갑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요. 국민의힘당 완전히 지금 한덕수 총리하고 제가 보기엔 쿵짝쿵짝하면서 지금 아직도 상황 판단을 못하고 대한민국을 너무 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 안타깝고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 이제 당대표였죠. 한동훈 당대표가 의총에서 탄핵 가결시키기 전에 엄청나게 수모를 당했었었고 예. 이번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학폭행 저리 가라 수준으로 아주 예. 의원들을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더라고요. 요 싱크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전학 한동훈 대표님이 더 이상 당 대표로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부정자가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만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비상계엄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23분이 함께 움직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색출한다 이런 말은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 23분은 어떤 분의 뜻을 따라서 저는 움직였을 거라고 보고 있고 책임질 사람은 지도부입니다. 우리가 대장이 책임지지 실무자가 책임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아까 당대표 상태 촉구 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사이거나 중물이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당대표에게 끝까지 분신하는 모습까지 국민들에게 보여야겠습니까? 분신이죠? 결혼으로 갖다가 분당하고 이런 식의 윤석열은 지금 되게 찌른 거야. 네,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입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 지금 저런 격앙된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저기서 나오는 발언들이 정말 저는 상상 초월이네요. 또라이야 또라이 뭐 이러면서 그 물병까지 던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그거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순화된 부분만 공개돼요. 더 센 발언들이 많이 있었군요. 한 사람 목소리는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김민정? 여성 의원 누군지는 알겠습니다. 김민정? 네. 아니 근데 내란이 진행되는 그 순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카톡방에서 무슨 얘기를 주고받나가 공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우왕좌왕하면서 지도부여 말씀해 주세요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자기 판단도 없고 그냥 오더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박 의원 말씀하신 것좀 약간 자기들에게 불리한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또 헤쳐나가지 하니까 한동훈을 잡아먹는 그때는 굉장히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한 내란 사태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판에서는 용감해지고 막 상대를 자극하고 어떤 여성 의원 보고 아니 그게
또라이라는 게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거니와 남성이 여성에게 할 말도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 여성은 제 생각엔 초선 의원 어떤 분 같은데 중진이 할 말도 아니고 왜 그러냐? 윤상현이든 나경원이든 또 홍준표는 뭐 그 자리에 없지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다 멱살 잡혀 있잖아요. 명태균에게 추경호 대표적이고 20억.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보신 때문에 정말 헤어나오질 못하는구나. 이건 정치 세력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재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는 집단이 돼버렸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전 정말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권성동 대표가 정말 황당무계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은 발의 표결한 의원들은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게 황당해요. 직권남용이다 이런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반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약에 이번 탄핵이 인용되면은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 처벌해야 됩니다. 내란 동조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돼요. 네. 근데 어떻게 저런 말들을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그러니까 임기가 앞으로 3년 이상 남았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내 지역구에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사람들이 이제 친윤인 것 같고 내 지역구에서 이렇게 가다가는 좀 어려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친한동훈.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비례대표 일부 이쪽이 이제 이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뭐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내 지역구는 문제 없다 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으로 내 입지만 보장이 되면 되니까 여기서 이제 더 잘 지키고 버티자 이런 쪽이 이제 결국은 내란 동조 세력으로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생각해요. 그래봤자 자기들의 길은 대구 경북 자민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도 좋다. 나는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번 네. 저기 두 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3표라 그러잖아요. 네. 23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85표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러면은 특정 지역에다가 그 부울경의 일부 이쪽으로 넘어올 거. 하다가 이제 수도권에 한두 석 더 하면은 85석이 되지 않겠나. 네. 제가 그 부울경에 찬성표 찍은 2명 의원 아는데 발설을 못 하겠습니다. 사적으로 들어가지고서. 네. 댓글에 이상한 글이 올라서 제가 하나만 정리를 해드립니다. 권영봉님, 박선영이 이사장이 물방초 발기인인 노영이가 노영이 변호사가 맞나요 하셨는데 아닙니다. 무슨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실화해위원장 박선영이 물망초라는 그 단체를 했는데 탈북 주민들 좀 돕는 초창기 때는 그런 것도 하고 그랬었었는데 제가 그래서 그분은 사실은 처음에는 올바른 길을 가는 보수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너무너무 극우적이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서 좀 제가 당황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도대체가 이 정권은 무속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노상원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점집을 강제추행죄로 징역을 살고 난 다음에 와서 점집을 차렸다. 안산에서 게다가 그분 집으로 계란을 60판씩, 뭐 30판씩, 40판씩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자기가 3층에다가 주문하면은 납품해주고 이랬다는 분들이 있고요. 저 지금 막걸리, 뭐 소주, 뭐 북어 이런 그 아마 굿하는 용품인 것 같죠? 예, 저런 것들이 그 집안 잔내에 잔뜩 쌓여 있었단 말이죠.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게다가 이번에 건진법사, 명태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내란과 관련해서도 혹은 이 정권의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전부 다 이 역술인이 관여를 안 한 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침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천공은 대통령 출마와 청와대 이전 때 주로 활용됐고 건진법사하고 명태균은 대선 경선과 총선 그리고 박재권 씨는 한남동 관저를 변경하는데 있고 노상원은 백재권 씨 말하겠죠? 백재권 씨 그다음에 관상 보시는 분. 근데 그분이 뭐 이 백재권 씨에 대해서는 뭐 내가 완전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한남동 관저 변경에 관여하지 않았겠나 하는 거고 노상원은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떤 논리적 근거라든지 극우파가 쓸어버려야 된다 하는 그런 그 분노와 이렇게 극우 번색 플러스 지금이 때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설파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이
말이 좋아가지고 아, 노상원 씨가? 네, 말이 좋아가지고 그 박흥렬 경호실장 밑에 이 사람이 원스타의 군사관리관인데 이 사람 눈치를 장관이나 현역 투스타, 쓰리스타가 봤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남의 힘을 이렇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말로 이렇게 현혹시키는 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이 사람이 그 사령관을 이미 2개를 했었어요. 777 부대 사령관도 했고 정보 사령관 했는데 또 이게 진급에 올라오니까 진급은 안 되고 같은 투스타급으로 한직인 정보학교장으로 밀어놨는데 거기서 이제 그 추행 사건이 벌어진 성추행 거군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질들이에요. 예. 네. 그리고 정권이 아니, 믿을 건 국민이잖아요. 그게 아니면 자기가 법조인이니까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에 기대야 되는데 그건 구호일 뿐이고 무속에 기댄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봤죠. 대통령 선거 때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써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대통령 뽑아줬잖아요. 다수의 표로. 그렇죠. 우리 국민이 죄송합니다만 국민이라고 뭐 성역은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이 이런 사태를 자초한 게 아닌가. 이재명 싫다고 민주당 싫다고 문재인 정부 실패했다고 해서 윤석열을 택한 결과가 정말 미워서 투표하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 투표하면 안 된다는 걸 윤석열 일당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생각할수록 너무 황당하게 사실 이번에 정영식 재판관이 자기 주심으로 된 것도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된 덕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첩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웃는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하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가 좀 억울한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죠. 이거는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하죠. 최순실, 그러니까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비해서 최순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렇죠? 군 출신의 이런 사람들이 득실 이글대면서 내란 사태를 만들었잖아요. 박근혜가 군을 동원하지도 않았으면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이지. 그렇죠.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박근혜 속으로 좀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 어이구. 근데 그런데도 경제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아니 그런데도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렇게까지 윤석열 씨를 그렇게 옹호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소신인 겁니까? 아니면 자기네들도 뭔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번에 저는 건진법사 영장이 기각된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 영장이 발부가 됐었어야지 그 폰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도 확인이 되고 그 라인들이 좀 살아날 것 같고 특히 지금 명태균 씨 핸드폰에서는요 전화번호가 9만 개가 나왔대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뭐 통화만 15만 개가 넘는 게 나왔대요. 전부 다 사실은 다 그쪽 당 의원님들과 혹은 뭐 지방 건진법사 관련된 핸드폰도 사람들이거든요. 확보로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건진법사 핸드폰도 세대였는데 그게 네. 확보가 됐대요. 네네. 그랬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이번에 영장을 청구한 건 아니고 네네. 영장 청구할 때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 1억을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2018년 하니까 일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기 판사가 영장 발부 판사가 그거는 조금 아직 소명이 덜 됐다. 1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 그래서 기각을 시켰다는데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거예요. 건진이 원래 구속 심사 받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구속되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깔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해줘야죠 그러면. 불편한 게 뭐냐면 저는 네. 검찰이 법기술을 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부러 증거를 네, 그렇죠. 허술하게. 왜냐하면 건진이 지은 범죄가 200개쯤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오래전 거 하나 1억짜리만 가지고 그것도 맞아요. 제대로 소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건진도 체포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라고 쇼로 보여주는 거. 그런데 풀어준 건 법원이니까 우린 잘못 없잖아. 우린 다시 수사해서 영장 청구 다시 할 거야라고 쇼를 하면서 네. 아직도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모습을 우리 검찰이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고 썩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 정말 이상해요. 근데 워낙 첩보를 많이 갖고 계시니까 지금 사실 검찰에서요 공수처로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수사를 넘기기로 했지만 자료도 하나도 안 넘기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또 이제 기소할 때는 네. 또 검찰의 손을 빌어야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검찰이 저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빨리 특검이 돼야 해야 됩니다. 되는데, 네. 특검을 하면 네. 거기에 뭐 명태균, 뭐 건진까지 다 해야죠. 사실 지난번에 그 박주민 의원이 명태균 씨 만나러 가서 예. 황금폰 확보 관련해 가지고도 아마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어차피 이제 특검 가면 검찰이 안 주더라도 네. 그 폰은 확보되는 건 다 우리가 받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시간 문제인데요. 지금 용산 사람들이 이주가 중요하듯이,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의 그 시간표는 일주일은 갔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1월 1일까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1월 1일까지를 잘 돌파를 해내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데 막상 해 바뀌면요 또 달라져요. 그거는 이미 아직 이 그 윤석열이가 이제서 지금 꿈을 깨고 있을 텐데 예. 우리도 청와대에서 우리 대통령님 탄핵 소추 당하셨을 때 그 외롭고 힘든 시절을 겪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위에 보고도 못합니다. 그 안보 상황 이런 것도 다 저기 고건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되고 문서로. 고건 총리 그때. 네, 그리고 다 이 그 장관들도 그 집무실 용산 자체를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관저에 한남동 관저에만 있는데 나갈 수 있느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도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예. 정권이라 그러지만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예. 관계자들이 그렇게 노무현 정권처럼 신사적일까 그러지 않을 아니 것 그러니까 그게 네. 매를 버는 거라고. 아, 네. 저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햄토리님께서 노상원 핸드폰 기록 좀 찾아봐 주시면 안 됩니까, 의원님? 대통령 관저에 얼마 전에 용달이 막 들어가고 그랬던 날이 있었거든요. 예. 그날 구술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답니다. 예, 저는 그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체포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제일 체포되면은 일단은 헌재의 그 심판에도 강력한 하나의 우리가 이 뭐라고 합니까 상징적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에게도 너희들 이제 완벽하게 끝났어 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법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일단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피의자가 완벽한 범죄자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하나의 신호를 보여주는 측면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게 체포를 빨리 요구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빨리 들어요. 경호원들부터 체포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신병도 일단 확보하고, 물론 또 너무 빨리 구속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특검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또 기소를 또 허술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을 조금 맞춰야 되겠지만 일단 체포는 해서 법이 무서운 걸 보여주고 본인이 대통령이었다면 현실적으로 법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하는 마음을 보여야 되는지를 스스로 그동안 얘기했던 걸 지키도록 한번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JK님께서 진짜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이 추운 날씨에 우리 보고 집회 나가라는 겁니까? 내일 눈도 엄청나게 많이 온다는데. 네, 석동현이 오늘 그야말로 그 말 같지 않은 말 석동현 변호사 했잖아요. 진짜 그 이상해요. 사람이 네. 그 윤석열이 체포 채자도 안 꺼냈다. 어제 한 라고 말이죠. 했는데 네. 아니 살인하라 하는 거하고 사람 죽여라 하면 그러면은 사람 죽여라 한 사람은 살인 살자도 안 꺼냈으니까 괜찮은 거냐?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있는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그랬지 체포하라고 그러진 않았다. 뭐 이런 말장난이죠. 네. 근데 어쨌든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석동현의 민주당 의원들 나 고발해라. 고발할 때면 고발해라. 나도 그러면 민주당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이랬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일장 한번 봐야죠. 오늘 밤에 떠오르는 단어는 아까 일망타진 말씀드렸는데 발본색원이라는 단어도 떠오릅니다. 네. 정말 내란 세력들은 하나 남김없이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도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만 수사 대상으로 삼는데 서울경찰청 차장, 그 다음에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장, 현장에 출동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까지 막았던 기동대장들, 그 다음에 네네. 국회 경비대장, 정말 이런 가치를 물어야 사람들 됩니다. 정말 내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덕분에 돌파한 것이 아니었으면 정말 계엄해제 요구도 그렇습니다. 못하고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런 방송도 못하고요. 노영희 변호사는 잡혀가 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예. 박 의원님 어디가 계시겠어요 지금, 그렇죠? 제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체포 대상 명단에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더 그럼 위험할 더 수도 있겠네. 위험한 거예요? 아니 잡아다가 어디다 구금시키고 이렇게 해야 네, 다른 사람하고 나 여기 있다 뭐 윤석열 타도한다 뭐 이렇게 투쟁이라도 하는데 네. 거기 체포 명단이 없으니까 나하고 김병주 의원은 최고는 좀 더 그러니까. 별도 관리 대상이지 않았느냐 그랬을 수 생각이 있네요.
더욱 살벌한 얘기예요. 진짜 그리고 살벌한 그냥 이야기.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얘기가 아니라 능히 그러고도 남을 저희는 사람들. 그 시절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 시기에 총학생 회장들이라든가 무슨 이제 단체 뭐 전민련이라든가 뭐 이런 단체 대표들은 고문 안 해요. 네. 고문 안 합니다. 이름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변호사 접견도 시켜주고. 네, 변호자 시켜도 시켜주고 마치 이렇게 다 하는데 민주적으로 하는 것처럼. 네,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학습 조직이라든가 이런 또 이제 뒤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배우 조정 이런 사람들은 잡아다가 고문하는 거예요. 눈에 안 너무 보이는 무서워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 본인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무고죄를 고소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민주당 법무국 책임자 차원이 아니라 당대표나 당 최고위원급이 분명히 입장을 밝혀라. 이미 종료된 계엄령 선포라는 과거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주관적인 평가 의견을 말한 것을 가지고 내란 선동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그래서 선동이라는 엄포를 말 쓰는 냈습니다. 거예요. 아, 그게 선동입니까? 선동이라는 게 상대방을 흥분시키고 왜곡해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 선동이라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건 주관적 행위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박선원 의원님께서 매우 건강이 좋지 못하시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스픽스 나오셔서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고맙습니다. 드립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지금 많이 힘드시죠? 다 힘듭니다. 네. 근데 박근혜 탄핵 때 진짜 추웠어요. 광화문 정말 정말 추웠어요. 추웠고 맞아요. 그것을 저희가 1월 하순까지 하지 않았던가요? 7차인가 8차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이 제일 그 중요한 일종의 이제 이 변곡점이기 때문에 더욱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쿠데타가 반란 쿠데타가 있고 친위 쿠데타가 있는데 반란 쿠데타는 이긴 사람이 반란 한쪽이든 진압 한쪽이든 싹 쓸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끝나요. 근데 친위 쿠데타예요. 아니 대통령이 장관 동원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령부 부대 다 동원한 거잖아요. 경찰까지. 그리고 사실은 비상계엄만 한 게 아니라 비상계엄하고 경비계엄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더욱 인내심과 함께 이것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박근혜 때보다 더 확실하고 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모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5선의 나경원 의원이 내가 계엄 해제하러 사실은 국회 가고 싶었는데 야당 지지자들 이 사람들이 나를 못 가게 해서 못 갔다 뭐 이런 취지를 말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사과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가결하러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19명 계세요. 그렇죠. 그분들은 자기도 계시죠. 들어왔으면 됐지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이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된 이후에 국민의힘이 점점 더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여당 중진도 살짝 이런 말 했답니다. 우리 당 너무 걱정이다. 우리 당 너무 극우스러워지고 있다. 황교안이 국회에 나와서 부정선거 얘기하도록 판 깔아주는 그런 정당이 되다니 너무 안타깝다. 이런 얘기 지금 했다는데 이게 그만큼 어려운 싸움이 돼버렸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저희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